오늘부터는 이제 뭡니까? 폴더 단위라는 말은 뭡니까? 어셈블리, 조립 기준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파일을 통일되게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미리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바탕화면에 이니셜 폴더, 이름 폴더 또는 USB,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USB에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바이스 05 바이스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 새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솔리드웍스에서 이야기죠. 솔리드웍스에서 컨트롤 N 눌러 가지고 템플릿을 뭐로 선택하냐면 어셈블리로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어셈블리로 선택하시고,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속성창이 좌측에 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취소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취소. 자, 어셈블리 탭에 보시면 부품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부품 삽입 어셈블리 탭의 리본을 보시면 이 부품 삽입 밑으로 가는 화살표 눌러서 새 파트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어제 거 복습해 봅시다.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파트 파일을 바로 설계해서 시작하려면 먼저 선택하는 면을 웍스에서 질문을 하죠. 요걸 새 파트로 선택을 하면 이때 선택하는 면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느 평면이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드예요?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다고 했죠? 즉, 새 파트를 클릭했을 때 평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하단에 이렇게 상태 표시줄에 메시지가 뜨는 것은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 부품,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조립 기준이 되는 것으로 첫 번째 부품을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텐데, 그런 면에서 고정조를 그린다, 1번 부품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1번 부품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은 얘도 역시 어셈블리에서 우측면 평면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정면 평면이라 보시면 되겠고,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거를 우측면 평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케치 해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중간 평면으로 이렇게 돌출하면 이 과제 도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면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어셈블리의 우측면 평면 됐나요? 자, 그러면 평면이 어떻게 됐는지 컨트롤 7 눌러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7 눌렀을 때 정면, 윗면, 우측면 이렇게 보이는데, 쌤, 아까 어셈블리에서 우측면을 클릭해 가지고 새 파트 설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잡혀 있는 요 평면이 파트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면이 된 거예요. 정면. 이거는 파트 기준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새 평면을 선택을 할 때 어셈블리에서 우측면을 선택했지만 파트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요거 다르다고 놀라지 마세요.
즉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셈블리에서 세 파트 삽입하기 해가지고 처음에 선택하는 면이 파트의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셈블리의 어느 평면을 선택하던 파트 입장에서는 처음에 선택하는 것이 정면 평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면 평면을 선택해서 정면 평면으로 인식돼 버린 여기에다가 우리는 스케치 들어갔다.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우측면이지만. 자, 그러면 요렇게 다시 면에 수직 보기 컨트롤 8 해놓고 스케치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해봤으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원점을 우리가 설계할 때 고정조에 대해서 원점을 조립하는 이 리드 스크류 조립하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X 표시한 여기를 원점으로 놓겠다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코너 사각형으로 요거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코너 사각형 요런 식으로 싹 하나 그려 놓고 일단은 파트의 원점을 갖다가 이 코너 사각형 그려 놓은 이 왼쪽의 수직선에다가 일치로 갖다 붙입시다. 중간 구석 아니에요. 일치입니다. 이렇게 일치로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양 다리가 비슷하게 가려면 코너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요소 잘라내기로 이거를 그냥 지능형 해가지고 투둑 건드려서 이렇게 터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해졌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를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자, 다른 데 치수보다는 작은 것의 치수를 먼저 잡아 놓으면 나머지 객체들이 비율 조절된다고 그랬죠. 자, 요 선분과 요 선분에 대해서 과제 도면에서 실측해 보면 요거 7mm 나올 겁니다. 7mm. 자, 요 선분에서 요 선분까지 선과 선의 간격으로 보시면 요것이 역시 이게 38이었나 그럴걸요? 기억나죠?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38 맞아요. 38. 자, 요렇게 해놨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 과제 도면에서 이 중심선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고정조의 제일 밑에 선분까지 모서리까지 요렇게 보면은 얘가 66이 나옵니다. 66으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 66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원점에서부터 요 선분까지의 Y방향 값을 똑같이 66으로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66. 자,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원점을 클릭하는데 이렇게 파트의 원점이 운 좋게 요번에는 잘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능형 치수를 넣을 때 여기 원점 위치에 표시된 이 아이콘을 클릭해 버리면 어셈블리의 원점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들이 쭉 열려 있는 상태에서 파트 어셈블리 요거 열려 있는 디자인 트리에서도 파트의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선분을 클릭해서 66으로 넣어 버릴게요. 이렇게 들어갔나요? 스케치에서 지금 외부 참조 표식은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안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폭에 대한 치수는 21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를 21. 그러면 아래쪽의 영상은 치수와 자세로 구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전체 높이 치수를 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요렇게 이 높이 치수를 보도록 할 텐데, 얘가 104였나? 104였나 그랬을 겁니다. 104. 요렇게 역시 치수를 넣을게요. 자, 원점으로부터 하단으로 66이었고 폭은 21이었고 홈의 폭은 7에다가 높이는 38이었고 전체 높이는 104였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 치수들 다 확인되셨으면 여기서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돌출 보스 베이스 들어가는데 방향 1의 옵션은 뭐로 가시면 좋겠어요? 중간 평면. 돌출의 깊이 값은 뭐로 가시면 되겠어요? 90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대칭의 생략을 나타내는 이 중심선에서 과제도면을 실측해 보면 요렇게가 4, 5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의 배수로 봐가지고 우리는 90으로 이 돌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케이스 규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측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마다 계속 요것들은 실측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45라고 실측이 됐으니까 대칭의 생략이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이 전체 폭이 90이구나 라고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돌출 보스 베이스 들어가는데, 자, 이거 바로가기 메뉴를 고사장에서 미리 등록해 놓고 세팅할 수 있는 시간도 주기는 합니다. 감독관들이 여러분 시스템 컴퓨터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세요 하고 시간을 주기는 줘요. 그리고 에러가 난다 그러면 내가 웍스에서 문제가 있거나 캐드에서 시스템이 0 이상합니다 그러면 자리 바꿀 기회를 줘요.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감독관들 입장에서 시작 전에 그렇게 해서 자리 바꿔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체크를 안 하고 가서 수험자가 불편한 상태에서 계속했다.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수험자의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 여하간 바로가기를 세팅을 미리 해도 좋은데 그거를 안 했다. 그러면은 뭘 눌러야 돼요? 부품 편집 버튼 이거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주의사항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있는 피처 탭을 눌러야 돼요. 그죠? 시험장에서 만일에 이거 세팅을 안 했다면 피처 탭을 딱 눌러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 이걸 찾아야 되죠. 괜히 부품 편집 버튼 눌러버리면 빠져나가 버려요. 자, 그거 주의하시고, 우리는 바로가기 세팅해 놨으니까 여기서 돌출 보스 베이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때도 등각으로 한번 놔두고 보세요. 등각으로 한번 돌려놓고. 네. 요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해서 90으로 요거를 잡았으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 어셈블리 상태에서 새 파트를 바로 삽입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오건 어쨌든 간에 새 파트로 해 가지고 어셈블리에서 바로 설계를 시작하면 두 가지를 바로 하시라고 그랬죠. 피처를 하나 하면 만들면 파트 이름 하나 바꾸고 또 뭐 하시라고 했어요? 파트 내부 파일이에요? 외부 파일이에요? 외부 파일에 저장. 요 두 단계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하시라고 그랬죠.
피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파트 이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이름 바꾸기. 이 스크롤이 움직여 가지고 약간 가려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갑니다. 01 이름을 한영 전환해서 고정조 하고 되셨나요? 엔터 딱 눌러 놓고 또 마우스 우클릭 해 가지고 파트 외부 파일에 저장 찾으셨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하고 동일하게 경로를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어셈블리와 동일. 자, 요거를 어셈블리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어셈블리를 저장 안 했지만은 어셈블리와 동일로 해놓고 확인. 기본값이 어셈블리와 동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고정조의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열기 폴더 아이콘 요거 있나요? 요거 눌러서 열어봅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건 무슨 창이에요? 파트의 창이죠. 파트 열기 하면 이게 파트 창으로 열렸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딱 눌러봐요. 다른 열린 문서가 이 파일을 참조 중입니다 라고 메시지는 뜨지만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딱 눌러보면 아직 이게 경로가 안 맞춰져 있네. 그죠? 그러면 경로가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 놓은 폴더로 안 되어 있는 이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파트 창은 밑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서 파트 창은 닫을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셈블리를 만들었을 때 제가 저장하기를 빼먹어서 그래요. 어셈블리 명을 저장하는 걸 빼먹어서 그래요. 요거 미안합니다. 자, 얘를 어셈블리 자체를 저장하려면 잘 들으세요. 어셈블리를 저장하려면 파트 편집에서 나가서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풀리기 때문에. 파트 편집 요 아이콘 우측 상단에 있죠. 요거 눌러놓고 빠져나가고 이 어셈블리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갑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는데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 놓은 경로로 갑니다. 폴더 새로 만들자고 했었죠. 05 바이스라는 폴더, 여기에다가 어셈블리를 저장하는데 05 바이스 어셈블리 저장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고정조라는 이 부품의 위치도 다시 보도록 할게요. 파트 열기 다시 한번 합니다. 어셈블리 만들고 저장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딱 눌러 놓고 얘가 이 경로로 되어 있는 거를 어셈블리 쪽으로 맞춰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저장. 됐나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 놓은 폴더 여기에 고정조라는 파트 파일과 어셈블리 파일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 놓은 바이스라는 폴더 안에 고정조라는 파트 파일과 05 바이스라는 어셈블리 파일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할 때 미스가 뭐였냐면 어셈블리를 새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정해 놓은 폴더에다가 어셈블리를 먼저 저장했어야 이런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예 안 만든 상태에서요? 파트 안 만든 상태에서 어셈블리부터 먼저 저장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빼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정리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돌출해 가지고 이 고정조 만들어 놓은 것까지 봤고요. 어셈블리 화면에서 이 디자인 트리의 파트명을 클릭해서 파트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자, 파트명을 어셈블리에서 파트명을 이렇게 클릭해 놓고 보면 파트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기도 해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언제 그리고 있나? 아이콘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돼 있을 거예요. 이게 파트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명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떠요. 요것이 파트 편집이라는 아이콘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파란색이 덮여 있었구나. 자, 요거도 있고요. 어셈블리에서 파트명을 클릭하면 어셈블리 탭에서 부품 편집이라는 기능도 활성화되지요. 요거 눌러도 돼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파트 편집이니 부품 편집이니 알고 보면 같은 말입니다. 자, 얘를 눌렀더니 01 고정조 요 디자인 트리들이 전부 다 파란 색깔로 바뀌나요? 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온 거예요. 부품을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되셨죠? 색깔 다른 분 없죠? 성형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조라는 부품을 내가 설계를 할 때, 과제 도면을 보면서 설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될 게 뭘까? 이거를 먼저 할까? 얘네를 먼저 할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역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원점 위치를 여기에다 놓고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 구멍을 1바따로 작업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돌출 컷 3번을 써도 되고 회전 컷을 1번을 써도 되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회전 컷이 가장 그래요. 효율적이겠어요. 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정면 평면이죠? 파트 입장에서는 자, 이 정면 평면에다 중심선 하나 그려가지고 회전하기 위한 프로파일만 그려놓고 이거를 회전 컷으로 싹 이렇게 돌리면 요 형상이 나오겠죠. 자, 이건 내가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구멍 형상을 만들기 위한 요 자리는 부시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의 40항부터가 드릴 지그용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드릴 지그용 부시를 여기에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KS 규격품으로 드릴 지그용 부시 규격이 있어요. 자, 41항부터였네. 쏘리. 41항부터 보면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네들이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그용 부시라고 해가지고 드릴 지그 유형들이나 그런 거에서 나오는 몇 가지 핵심적인 부품으로 부시가 도시되는데 그거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데 보시면은 이 부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시의 경우는 D2와 D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만일에 D가 호칭 지름이 18이라고 했다 치면은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값도 다른 식으로 나오고 엄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부시가 들어갈 치수는, 부시가 적용된 부분은 20파이에다가 4mm 깊이에다가 가운데의 지름은 16파이고 그러죠. 요 안에 부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안에 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제 도면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호칭 지름을 16으로 보면 여기 D가 호칭 지름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 16이 있냐 이거예요. D 여기에 16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깎아서 만드는 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우리 과제도면에서 보고 있는 요런 것은, 요런 붓이가 들어간 자리는 그냥 깎아서 만드는 것이고, 깎아서 만드는 붓이고,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드릴지그라는 과제명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그냥 깎아서 만드는 붓이구나, 규격품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보고, 여기 플랜지 같은 경우는 이건 뭐의 플랜지예요?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방금 하려고 하던 정면 평면의 스케치로 바로 들어갈게요. 정면 평면 어디예요? 파트의 정면 평면이에요.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 아닙니다. 그죠? 파트의 정면 평면을 클릭하셔서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습니다. 중심선을 먼저 추가할 텐데 이 중심선은 바깥으로 대충 이렇게 수평으로 보시고 피드백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의 원점에다 일치를 맞춰야 돼요. 이거 구속하실 때도 어디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파트의 원점을 클릭하고 중심선을 클릭해서 일치 조건을 가셔야 돼요. 그냥 그래픽 창에서 바로 클릭하면 잘못하면 어셈블리의 원점에 구속이 돼버립니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자, 중심선을 그렸어요. 수평 피드백 보고, 그 다음에 파트의 원점,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중심선을 두 번째로 선택하고 일치 줍니다. 아직도 제 스케치에서는 외부 참조라는 표시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참조 표시 뭐예요? 이렇게 뜨는 거죠? 화살표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의 원점을 자꾸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외부 참조를 나중에 지워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시가 뚫릴 자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선 그리기로 가는 게 편하죠. 선 그리기 요거로 가는데 시작점을 여기 모서리에 일치 보고서 시작하시고 2번 이렇게 찍고 3번 내려가고 4번 이렇게 가서 5번 올라가고 6번 일치 보고서 끝내는 게요. 자, 요럴 때 요 선상과 요 선상이 동일 선상으로 피드백 안 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거 갈 때 점점점 요렇게 피드백이 뜨지 않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봅니다. 자, 일치 보고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내리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요거 할 때 점점점 요런 피드백 안 뜨게 제가 일부러 틀리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 도면에서 얘를 실측을 한다면 요 구멍부터 먼저 실측한다면 몇 파이가 나와요? 물론 답은 알고 있지만 과제 도면으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예요? 에? 28. 에? 20입니다. 그죠? 앞에서 자꾸 1818 그러셔가지고, 자, 요거 20파입니다.
확인하셨어요? 20파입니다. 19점 몇으로 나오는데 반올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 지능형 치수로 가가지고 선을 클릭하고 중심선을 클릭해서 커서 방향을 어디로 가시라고요? 아래로. 요렇게 해야 지름 치수가 되죠. 자, 요거 20. 이 작은 지름부터 먼저 넣을걸. 쏘리. 작은 지름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작은 지름은 16이었을 거예요. 16. 그 다음에 요쪽 지름값이 18이었어요. 자, 그러면 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선까지는 6이었고 요 모서리에서 요 선까지는 4 실측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다 여러분 에? 2일이었지 참. 아유, 내가 치수를 잘못 외웠군요. 2일이었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자, 요거 2일로 바꿔 놓고요. 22로 보셨다고요? 어디? 바깥 지름으로 2일로 보이는데. 2일이 맞습니다. 그죠? 네. 좋아요. 2일에다가 16파이에다가 20파이에다가 요 선과 모서리의 간격은 6이었고 요 모서리와 선의 간격은 4였고 과제도면에서 실측해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자로 확인해 보셔도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맞나요? 다 실측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치수를 넣으셨으면 우리는 뭐를 마저 해놔야 돼요? 회곡선 만들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내가 여기에 선을 안 그렸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내려서 추가하고 체인 끝 한번 가가지고 또 반대편에 끝점 일치 보고서 그려서 내리고, 자, 요런 식으로 그려졌나요? 어차피 회전 컷 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 자동으로 닫습니다 라는 것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중심선에 맞춰서 수평으로 닿는 패곡선 만들기 위한 선은 안 추가한 거예요. 요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는 아시죠? 자, 그러면 화면을 저는 일부러 틀어놨는데 요 상태에서 바로가기 눌러서 한행전환 안 했군요. 바로가기 눌러서 회전 컷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예스. 되셨나요? 자, 여기서도 한번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세요.